원영수입니다. 죄송해요. 발자국은 따로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심한 얘기를 했다가 문자로 남기기 싫어서 그런 얘기 있고요. 근데 먼저 그 보충이라고 붙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인데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토론자들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과잉 친절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되게 예민한데 유럽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고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보충에서 나온 식으로 그쪽 모델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인데 마치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사례가 유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별로 상황적 다른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 전통 면에서. 그래서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국과 연결시키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이 글 자체가 유로센트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 단계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변화와 그 속에서 그 사회를 변혁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의 사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사실 제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앞에랑 연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 이제 좌파 통합 또는 좌파 재편은 그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소 조건입니다. 미니멈이거든요. 마치 그게 어떤 뭐 전가의 보도 또는 그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만든 통치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극진좌파 정당을 컨텍스트를 갖다 대단히 좀 그 비약사적으로 또 접근하고 있지 않나. 처음에 제기된 그 90년대 중후반과 지금은 정책상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좌파 통합이라든지 좌파 재편 이런 것들이 시도됐던 시기는 사실 이제 그 사회주의의 유신 추락이라고 하는데 여기 표현이 대단히 나이브한 표현이고 당시는 좌파가 이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던 시기라 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런 거고 그때에 비하면 이제 그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죠. 제가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1999년이나 2000년 당시에 이제 그 반세기 운동 초기 단계에 가서 보게 되면 사실 각국의 운동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반세기 운동과 그다음에 이런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각국의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발생하면서 이 반세기 운동의 메커니즘이 바뀌게 되고 이제 이런 좌파 통합의 논의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그냥 아주 그 복부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보편성을 갖는 흐름으로 이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들의 저는 전략이라는 이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면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몸부림이 정책을 보자면 이제 이게 좌파 운동으로 이제 표현돼야 되거든요. 좌파 운동이 먼저고 그것의 정치적인 조직적 표현으로서 좌파 정당이에요. 운동이 현찮은 상태에서 이 좌파들의 이합 집소는 자기들끼리 모는 거죠. 제가 한국 사람과 접목시키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점도 대중운동과 소위 정당운동, 정치운동이 따로 보는 거죠.
같이 가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같이 가게 될 때는 사실 그 탄력을 받으면서 어떤 제안을 하든 프로젝트를 갖든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사실 좌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럼 지금 쭉 연루가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현실의 계급투쟁, 그 다음에 좌파의 운동, 과학 운동 속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얘기들 다 빠져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유형으로서 어떤 결론 도출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이런 좌파 통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것은 끝났고 뭔가 새로운 것은 이제 시작되는 사이의 시기라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 길어지고 있으면서 박사 선생님께서 급진좌파가 새로운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새롭지 않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그래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이 사례들이 거의 다 실패한 프로젝트고요. 살아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전망이나 비전이 있냐, 대안이 있냐 그랬을 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제가 이제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언급은 빼셨지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성공과 실패, 작은 성공과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소위 이제 3인주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시리즈로. 그런 시리즈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새로운 무대를 했던 브라질 PT, 노동자 당도 똑같은 무수단에 그 무수단에 빠져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운동의 실상, 좌파 정당의 실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당은 그 외적 표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당을 추동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투쟁과 교육투쟁과 연동되는 이 운동들이 시원찮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갖는 그런 정당이 나오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걸 인식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략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되겠다. 이 정도의 그 나이브한 작품 갖고는 100%씩 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정확한 맥락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현실을 거꾸로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거는 사실 여기 많은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쓰시면서 그 원자료에 대한 본인의 비판적 해석들이 약하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본인들은 그 당의 뭐 대표이거나 그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유리한 전략이고 그 사람의 진술 또는 주장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판단들을